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오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33살 기혼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친구 관계가 좁았는데 어른이 되니 그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이유 없이 만나자고 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까울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멀어지면 연락이 잘 안 되곤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제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자기와 1년에 한 번 보는 지인과 비슷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대여섯 개 단톡방에서 사람들과 자주 소통합니다. 저는 적당히 거리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하지만 찐친이 있는 사람들이 부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쪽 입장에서는 저를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만 여길 것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위축됩니다. 지금 와서 그들에게 매일 카톡해대며 새삼 찐친이 되어달라 들이댈 수도 없고 재택근무라서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가깝게 지낼 환경도 안 됩니다. 1년에 2번 이상 보는 관계가 거의 없는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요? 제 나이에 찐친 만들기란 저만의 환상인 걸까요? 오늘 사연 주신 오님, 제가 되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찐친이란 뭘까요? 줄임말을 그대로 풀면 진짜 친구 이건데요. 그럼 진짜 친구란 뭘까요? 사연자님 내용에 따르면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는 관계, 그리고 명분이 없어도 그냥 만나는 관계,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그게 찐친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인간관계가 좋고 자기 관계망에 만족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 이유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자님이 어떻게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 범위를 넓혀보세요. 찐친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면 그 반대는 가짜 친구일까요?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알아? 미국에서 그 프렌드라는 말을 아무데나 막 써. 그냥 직장 동료도 프렌드라고 하더라니까 친구라고 한다고 믿으면 안 돼. 굉장히 충격적인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런 비슷한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어떻게 다른지 뚜렷이 설명까지 덧붙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친구라는 말이 굉장히 고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허물없는 관계를 다 품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친구를 자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관계일수록 그걸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매일 소통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만큼이나 많은 걸 알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예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보증 잘못 써줘서 집이 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남들이 보증 서줘서 잘못되는 걸 그렇게 많이 해보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그런 일을 당해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걸 증명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에 많이 시달렸던 거예요. 특히 유교 문화 개념 안에서는 우정도 절개의 한 종류로 생각해서요. 배우자나 자식보다 우위에 두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 자아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를 나 자체로 보지 못하고 관계나 공동체를 통해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을수록 또 친구하고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30대 후반 이후쯤인 분들이 친구 관계를 고민하면 굉장히 높은 빈도로 나오는 말이 경조사 문제예요. 내가 결혼할 때 와줄 친구들이 없을 텐데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안 와주고 썰렁하면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너무 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경조사에 가서도 또 평가를 하기도 해요. 사람이 많이 왔네. 이 사람 잘 살았나 보다. 아니면 사람이 별로 안 왔네. 너무 썰렁한 것 같은데 잘 못 나가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게 참 어려운 사회인 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러면서 나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회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싸여야만 인간성 자체도 좋게 평가받는 그런 모순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똘똘 뭉쳐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뭐 다 같이 살아남고 이런 시대가 지났는데도요, 아직 현대 개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면이 있는 거죠. 사실 자주 부딪히고 깊게 소통하는 관계가 고귀한 건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고요. 관계라는 건 그런 욕구를 사회성이라는 걸로 누르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연결되는 빈도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점이 서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단점이 어쩌다 아주 가끔 보이는 거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단점이 많은 인간이라는 걸 서로 다 머리로는 아니까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고 단점이 막 노출되다 보면 이제 못 참는 시점이 오죠. 얼마나 거기에 둔감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관계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남들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친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 이거 너무 외로운 인생 아닌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나 하나 제대로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뚜렷하게 해보세요. 나, 가족, 친구, 그 이외의 관계.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고 그 관심을 배분할 수 있으면요. 관계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이 사라져요. 사연만 딱 보면 저는 사연자님보다 남편분이 더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30대 중후반부터 한 10년 후까지는 인생에서 제일 바쁜 시기거든요. 중간 관리자급이고 실무 인력으로 절정에 이른 시기라서 할 일도 제일 많고 커리어 미친 듯이 쌓아야 할 시기예요. 인적 자원으로서 사회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시기에 결혼해서 가정까지 있으신 분이 단톡방 대여섯 개에서 매일매일 소통을 하신다는 게 가능한가요? 보통 회사에서 일할 때 오히려 항상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니까 메신저 소통이 더 바로바로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더라도 단톡 대여섯 개에서 매일 잦은 소통을 하면 일이 제대로 될까요? 만약 퇴근 후에 그렇게 소통을 하시는 거라면 가족 간에는 소통할 시간이나 여유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가족 말고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통하는 단톡방이 아예 없어요. 거기서 대화를 주고받을 에너지가 없던데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낸다. 사연자님 상황 다 문제 없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졸업하면 점점 소원해지고 직장 친구들은 퇴사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본값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인연이 이어지는 걸 예외적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원래 관계는 물리적으로 만날 구실을 정해놔야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이 계모임이나 동창회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뭔가 정기적으로 만나는 일을 만들어 놓으면 만날 명분이 자연스럽게 생기니까요. 사연자님은 여기서 관계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면 명분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 있으시면 체험학습 조모임 뭐 이런 거 조직해서 정기적으로 엄마들하고 만나시는 것도 괜찮고요. 관심사 따라서 동호회 오프라인 모임 나가보세요. 만난 사람들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뭐 다른 모임 가보고 하면 되죠. 두 번째, 관계도 선택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더 접촉면이 넓은 관계로 인간관계를 할까? 아니면 먼 거리를 유지할까? 이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선택 문제예요. 사연자님은 너무 먼 관계만 있어서 찐친 하나 없는 인생이 뭔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연 보면 먼저 연락하는 거 잘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거 원래 잘 못한다고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관계가 편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사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 유형을 더 편안해하는 성격이시라면 그렇게 사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예 고립돼서 아무도 안 만나고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관계를 깊이 맺는 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아는 관계에서 보면 항상 저만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한 친구 A가 같은 무리에 있는 B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그런 걸 나만 모른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릴 때는 그게 좀 섭섭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 사생활을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화제가 흘러가거나 하지 않으면 먼저 뭘 물어보지를 않아요. 너 지금 남자친구 있어? 마지막으로 사귀어 본 게 언제야? 우리 동호회 안에서도 연애한 적 있어? 헉, 있다고? 그게 누구야? 이런 플로우로 대화가 흐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붙잡고 혼자 갑자기 나 B랑 사귀었다 헤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일이 유난히 많았던 거예요. 이건 제 성향인 거예요. 사실 남한테 사생활을 물어본다는 건 리스크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왜 먼저 말하지도 않는 걸 물어봐?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자기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한테 친근감을 갖고 자기를 내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사연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 자주 소통하고 더 깊이 소통하는 관계를 더 많이 누리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종류의 소통 방식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만큼 관계가 틀어질 위험성도 더 높아요. 관계가 틀어질 때는 누구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덜 받고 빨리 털어버리는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소통 방식을 택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세심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감동을 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잘할 것 같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타인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 대가로 깊은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 큰 리스크를 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자기가 준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큰 호의를 베풀고도 오히려 다가가지 않고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더 관계가 윤택한 경우가 많아요. 누군가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싶으면 의식하고 더 조심해야 하거든요. 자주 만나면 관계에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만나서 친하니까 더 함부로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사연자님이 말씀하시는 찐친 있는 분들이 이래저래 골치 아픈 관계 문제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조심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사회성 좋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가끔 주기적으로 친구 무리에서 사라질 때가 있거든요. 소위 잠수 탄다고 하죠. 그거 평소에 관계에 알게 모르게 에너지를 쓰니까 지쳐서 그런 거예요. 관계에 소질이 있어서 저절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자기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거고요. 그걸 투자할 만하다고 여겨서 선택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사연자님이 밀착된 관계를 원하는 만큼 에너지를 투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관찰을 해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걸 아는 방법은 사실 체험해보는 게 제일 빠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임을 조직하든 동호회에 나가보든 명분을 만들어서 접촉을 해보세요. 그러시면 자신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싸가 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